다항식의 기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내용들이고, 어떤 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내내 통틀어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 한번 할 건데,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 번 연습하셔서 이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먼저, 자, 여기 보이는 식이 하나 있죠? 이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다항식, 요 다자는 마늘 다자고 식은 맨날 부르는 우리가 식자니까 항이라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라는 건데 이 항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은 뭘까요? 항은 바로 곱의 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나누기는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누기는 결국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항을 구분하려면 그럼 뭐 곱하기를 봐야 되느냐? 곱하기는 생략되어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항이 시작과 끝을 알려주느냐?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시작이고 끝일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항을 구분하는 건 바로 곱셈이 끝났다는 표현이어야겠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당연히 끝나 있는 거고. 그럼 뭐가 나오면 곱셈이 끝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플러스 기호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가 있을 때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면 구분할 때 뭘 봐라?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를 보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식을 한번 볼게요. 자, 3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항이 끝난 겁니다. 쭉 가다가 플러스가 나왔네. 항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항이 끝났겠죠. 지금 우리한테 눈에는 항이 몇 개 보여? 항이 3개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의 항의 개수는 3개.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뭐야? 항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항인데 이렇게 그냥 항이라고만 부르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요걸 이제 문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항, 얘는 뭐 x항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문자가 없는 건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름을 거기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으로 불러줄 수 있는데 차수의 기준으로 불러줄 수 있어요. 차수. 그럼 차수의 기준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데 차수가 뭐냐는 거죠. 차수, 누룽. 자, 차수가 무엇일까? 집 앞에 차가 몇 대 되어져 있다 이 말 아니고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자가 곱해진 횟수? 비슷한 거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지수. 하지만 지수와는 달라요. 지수는 뭐냐? 밑이 곱해진 횟수예요. 밑이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차이는 알고 가셔야겠죠. 근데 실제로 이 차수를 살펴보면 지수하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수와 지수를 구분하지 않는데, 자 보세요. x의 세제곱 몇 차일까요? x라는 문자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차라고 얘기할 거예요. x의 제곱 몇 차일까요? 당연히 x라는 문자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차라고 할 거예요. 그럼 xy는 많은 1차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에요. 자 보면 지수가 x의 지수가 3, 그 다음에 x의 지수가 2, 그 다음에 얘는 x의 지수는 1, 그 다음에 y의 지수를 물어본다면 그것도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문자 곱해진 횟수를 의미한 차수로 한다면 문자가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2차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차수를 x에 대한 몇 차 이렇게 문자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그 문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x에 대한 몇 차, y에 대한 몇 차.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몇 차라고 살펴본다면 차수와 지수는 사실상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의미의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차수와 지수의 차이를 알려드렸어요. 차수는 문자 곱해진 횟수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문자에 대한 차수를 물어볼 거니까 그 문자 기준으로 그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도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친구는 뭐야?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는 몇 차? 1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수와 지수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x에 대한이라는 어떤 문자의 기준을 삼아주면 그러면 지수랑 사실상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것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차수에 대한 걸로 구분해 봤더니 얘는 몇 차? 3차 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얘는 1차 항이라 부를 수 있겠고요. 0차 항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떻게? 상수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문자가 곱해지지 않으면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바로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고 그 두 항이 같은 종류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흑인과 백인하고 구분되는 것은 피부 색깔이겠죠. 피부 색깔이란 기준에 의해서는 흑인과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혹은 아니면 백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동류항도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어떤 게 기준이냐? 바로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같아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동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놈의 동류항 어디다 써먹는데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동류항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5x제곱이 얼마다? 7x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이 둘을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기 때문이고 이때 우리가 실제로 동류항 정리를 할 때 x제곱을 약간 묶어주는 느낌으로 묶어준 다음에 2 플러스 5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2 더하기 5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그 계산으로 7x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류항 정리를 해준다라는 건 같은 종류의 항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 동류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걱정돼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본다면 만약에 2ax 플러스 5x라는 게 있으면 이 친구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땐 같은 종류의 항이라 할 수 있겠어요. a를 숫자, a는 상수라는 이렇게 조건을 준다면 a는 숫자로 볼 거니까 x라는 문자 기준으로 봤을 땐 동류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a 플러스 5의 x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바로 동류항 정리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계속 이렇게 해야 할 거다? 동류항 정리. 한 문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항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문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x에 대한 동류항이 x의 1차에 대한 동류항 이렇게 우리가 정해준다면 문자 a가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문제는 다 a, b, c는 상수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숫자처럼 취급해라. 문자 아니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야기 할 건데요. 노동. 자, 우리가 해야 될 오름차순 정리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지금 보면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는데 오름차순은 간단해요. 한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지금 식이 있는데 이 x에 대한 오름차순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x 기준으로 차수가 제일 낮은 상수항부터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2차항 그 다음에 3차항 순서대로 낮은 항부터 먼저 적어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차수가 점점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차수? 오름차순 정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 식을 내가 그대로 내림차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차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x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떻게 3차항부터 그 다음에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어떻게 상수항까지 자 항의 차수가 점점 어떻게 내려가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짜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리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뭐야? 내림차순 정리를 해왔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실제로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동량 정리 때문에 제일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그 x에 대한 지금 1번 보니까 x에 대한 오름차순이라 했어. 그러면 y라는 문자는 어떻게 취급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헷갈려서 잘 못해요. 자, y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y는 그냥 우리가 평소 쓰던 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고요. 아니면 내림차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편하게 y는 여러분 편하게 막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하니까 내림차순 정리할 거고, 그 문자 x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어떻게 오름차순으로 하면 돼요. x가 아닌 다른 녀석들은 우리가 숫자처럼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검사부터 해봅시다. 문자 x에 대한 차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 얘는 2차, x 1차, x 없으니까 0차, x 있으니까 1차, 0차, 0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0차 먼저 정리하겠죠. 0차 먼저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x가 없는 x 0차 정리 다 했고요. 1차 정리해 볼게요. 1차는 마이너스 yx, 쌤이 일부러 x를 좀 중요하게 여기려고, x가 기준이니까 x를 일부러 살짝 뒤로 뺐어요. 이해를 도우려고.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까지 쌤이 0차 쓰고 1차 쓰고 2차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더니 답지는 여러분 어떻게 적혀있냐면, 답지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에 x 이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체는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식을 정리할 때 필수적으로 뭘 해야 돼? 이 동류형 정리. 동류형 정리 있죠. 요 꼭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류형 정리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거의 어떤 과정을 살짝만 보여주면 사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x로 묶어버리면 x항이니까 x 1차 항이니까 x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문자 앞에 마이너스 실으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묶어내서 어떻게 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 잘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쑥 지운 다음에 이 친구를 그 대신에 쑥 이렇게 적어서 넣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과 똑같은 녀석이 되는 거겠죠. 자,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자, 이번엔 y에 대한 내림차순이고요. y 기준으로 차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0차, 1차, 2차, 0차, 1차, 0차니까. 자, 그럼 쭉 써볼게요. 이번 동량 정리까지 한 번에 0차부터 먼저 써볼게요.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1 쓴 다음에, 근데 이 친구는 내림차순이니까 우리가 차수가 높은 거부터 써야겠다. 그럼 너가 어차피 0차니까 0차는 이쪽 뒤로 와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y에 대한 2차부터 어딨니? 여기 있네. y에 대한 2차는 y 제곱.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 볼게요. 1차가 두 개가 있죠. 근데 1차 어떻게 해라? y 묶어내야겠죠. 이렇게 y 묶어내서 쓰면 되는데, 자, y를 묶어냈더니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로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써줄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쓰시면 되겠고, 뭘 꼭 해라? 동류형 정리 꼭 해주는 거 잊지 말아라.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짠! 자, 미리 다 적어놨는데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이 계산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당부만 좀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그 덧셈 뺄셈 계산할 때 동량 정리 적절히 이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제발 복잡한 식에다가 미리 대입하지 말고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대입하는 거 좀 잊지 마세요. 자, 예를 직접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 교환법칙, 결합법칙 나와 있는데, 교환법칙은 자, 덧셈 할 때 자리 바뀌어도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결합법칙은
덧셈 할 때, 혹은 뺄셈 할 때, 괄호를 마음껏 치고 계산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되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이렇게 쳤다고 보통 이렇게 가로 많이 치는데, 이렇게 가로 많이, 이거 아닙니다. 부호까지 가로를 쳐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없으면 그 앞에 뭐야 플러스가 생략돼 있었구나 생각하고 생략된 플러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법칙은 가로를 할 수 있는 권리죠. 가로를 여러분 편하게 규칙에 맞게만 하면 자유롭게 우리가 가로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내용이고요. 중학교 내용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연습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끝!